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Radial Translation Operator, 우리말로 반지름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연산자, 반지름 방향 이동 연산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평행이란 말을 붙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서 평행이란 말은 빼고 해석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어,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어느 한 점, 어느 물체가 어느 위치 여기 r 세타 x, y라고 했지만 r 세타 파이에 있다고 했을 때 이 레디얼 방향으로 반절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또 어느 점 이 점이 있는데 이걸 레디얼 방향으로 이동시킨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평행 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행 이동이 아니니까 평행이란 말을 갖다가 붙이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두 벡터 간에 요거 이 점에 해당하는 벡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위치에 해당하는 그 베이시스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한다면 텐서 곱의 표현 방식을 빌리면 이런 식이 되겠죠. R 세타 파이.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저는 여기 쓴다. 여기만 이 위치를 쓴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R 세타 파이. 이런 텐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텐서곱 이 점 위치에 해당하는 텐서곱 형식의 표현을 벡터를 나타낼 때 그 텐서곱 형태로 나타나는 벡터를 갖다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다 텐서곱을 갖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요거는 솔직히 R 세타 파이는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쓰죠. 우리가 R 세타 파이라 이런 식으로 하나로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그러면 요런 이제 그 갖다가 위치에 해당하는 점 갖다 이렇게 옮기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옮길 때 다른 이 점과 같은 레디얼 방향을 이은 이 점 선상에 있지 않은 점이라고 하면은 평행 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할 수 있고 이 점과 점 이동한 후에 점 사이의 거리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유니터리한 이동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니터리하다고 하는 경우는 같은 이 선상 있는 경우 이 점을 옮기는 경우 한해서 그 경우만 유니터리하게 작동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한해서만 평행 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 선상에 있는 점에 해당됐을 때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중에 결론적이지만 여기 보면은 레디얼 방향 이동하는 연산자의 이 지수 표현 안에 i 다음에 있는 여기 안에 있는 이것이 요거거든요. 여기 좀 작은데 PR 마이너스 R 햇분의 IH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그 뭐야 에르미트 연산자가 아닌 것이 이거는 에르미트가 아니거든요. 에르미트 에르미트 오퍼레이터가 아니죠. 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에르미트죠. 에르미트. 그래서 영어로는 허미션인데 영어권은 다 외국인들은 영어권 외국인들은 허미션이라고 하더라고. 저도 허미션이라고 했었었는데 원래는 에르미트라고 원어를 살려서 이게 프랑스인가 그런 프랑스 수학자 아마 거예요. 에르마이트 그분. 그래서 에르미트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르미트 연산자 또 에르미트 연산자라 행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에르미트니까요. 이건 에르미트가 아니죠. IH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반지름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는 예, 그것을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게 우리가 이제 먼저 번 영상 제가 올린 그 레디얼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갖다 정의할 때 PR을 갖다 이렇게 정의를 갖다 할 때 이렇게 했었죠. 2분의 1. 예. 그래서 P 이런 식으로 연산자 R 연산자 R입니다. 플러스 그다음에 또 R을 갖다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PR이 에르메트가 된다는 것도 보였고, 여러 가지 정중 교환 관계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R 벡터 PR S는 연산자는 IH라는 거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일종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갖다가 R 방향으로 레디얼을 그러니까 이동시킨다. 이 레디얼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니까 레디얼 방향만 한 어떤 정해진 이 점 위치에 이 점에 측정하다는 점 위치에서 레디얼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이것은 이 방향에서는 평행 이동이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각각 있는 모든 선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동시킨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 1차원 한에서는 평행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형식이 있고 평행 이동 연산자 지수 형식, 지수 함수 꼴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것다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걸 레디얼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물체가 이쪽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은 이 물체 위치를 갖다가 먼저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 측정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PR을 갖다가 이렇게 벡터를 갖다 할 때 정의를 갖다 정의는 아까 그렇게 식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 나오냐면 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마이너스 R 이번에 IH 이거랑 똑같았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다가 PR에다가 어느 이 물체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PR에다가 우리가 어떤 파일을 갖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냥 이거 갖다가 그러니까 PR로 여기서 PR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PR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명확하게 벡터 형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연산자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방향을 이동시키는 것은 이런 P 연산자라는 거 이거 1차원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 이걸 X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한 축처럼 1차원이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 방향을 갖다가 이 방향을 P 벡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니까 R 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운동량 벡터를 P 연산자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어떤 파동 함수를 갖다가 작용시켜서 위치를 측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P도 측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레디얼 방향을 갖다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R을 먼저 측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측정을 할 때 어떤 파동 함수로 그 물체 위치를 측정할 때 레디얼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R 분의 그 방향 벡터죠. 일종의 방향 벡터 R 분의 R 벡터에다가 연산자 요걸 해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P를 이용해서 이 방향을 나타내는 P 요 갖다가 내적을 시켜서 그 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얼마만큼 이동시키냐 R만큼 이동시킨다. 이런 식의 개념이 머릿속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걸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지수함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H 바분의 R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레디얼 방향의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가 형성이 될 거다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2에 마이너스 H 바분의 I분의 R만큼 옮기고 거기다가
P 벡터 이런 식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방향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P로 이동시키는 이 P 벡터 방향이라는 것은 R 벡터랑 방향 이 방향을 의미해야 되니까 내적을 시켜야 되겠죠. 예. 예. R 벡터분의 R이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이유가 먼저 파동 함수에서 위치를 먼저 특정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뒤로 가야 돼. 이것이 P 벡터가 앞으로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예, 이거 항상 이렇게 순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파동 함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꼴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저기 뭐야 우리가 R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평행 이동 연산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거는 결론적으로 에르미트 연산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저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럼 그건 에르미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그러니까 이동시킬 수 있는 연산자를 갖다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먼저 올린 영상에서 그 레디얼 모멘텀 오퍼레이트에서 PR 햇은 P 벡터 내적 R 벡터 R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R H 바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 P 내적 R 이거 해분의 R 벡터 이거는 PR 햇 마이너스 R 햇분의 IH 바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걸 갖다가 다시 쓰면 2에 마이너스 H분의 H바분의 I 요걸 쓰게 되면은 R이고 이걸 갖다 이대로 쓰면 되겠죠. 예, R만큼 옮기는데 이거는 PR 햇 마이너스 R 햇분의 IH 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예. 그러면은 기억하기가 되게 쉽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측정하고 레디얼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그냥 자연스러워 머릿속으로 우리가 1차원인 거기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 마이너스 h분의 i 예. 그 다음에 x축으로 옮기는 거 x만큼 해놓고 px 해놓고 시켜서 이렇게 옮겼잖아요. 예. 그래서는 pr이 아닌 pr 요거라는 거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했죠. 예. 그것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대응시켜서 하면은 예. R 레디얼 방향으로 트랜슬레이션 시키는 연산자가 어떻게 표시가 되는 표현이 되는지 예,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요게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참 괜찮다, 그렇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구면 좌표계의 성질 R 세타 파이 요 부분이 조금 예,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 제가 먼저 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점 R 시타 파이는 벡터 공간이 아니죠. 벡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벡터 표시가 되려면은 우리가 기저가 있어야 되는데 기저는 항상 기저가 나타내 주는 것들은 만약에 이런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항상 방향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기저는 일정하니까 기저가 나타내는 방향이 똑같아야 되는데 알시타 파이 방식은 그런 기저가 없죠. 계속 그 구면 좌표기 위치에 따라서 알시타 파이가 바뀌면서 그때 거기 해당되는 기저 벡터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벡터 공간이 아닙니다. 그냥 점 위치에 대한 알시타 파이 구면 좌표기의 표현 방식이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알시타 파이 해당하는 점의 위치에 해당하는 우리가 그 힐베르트 텐서곱에 의한 그 벡터 공간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기저 벡터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R 시타 파이에서 이루어지는 만약에 R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R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벡터를 갖다가 푸사이 R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시타로 이루어진 세타 값을 이용해서 쓰는 것 갖다가 푸사이 세타라고 하고, 또 저기 푸사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세타라고 하고. 세타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함수 f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 파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요것에 대한 텐서 고비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겠죠. 그런 벡터를 갖다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벡터를
이런 거. 거기에 대한 기저 벡터는 이런 게 되겠죠. 기저 벡터라고 하면은 r 시타 파이 이런 식으로 됐겠고, 이거 하나로 표현하면 r 시타 파이, r 세타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것도 표현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기저 r 아이고 시타 파이 해놓고 요거랑 요거에다가 내적을 갖다가 어떤 푸사이 세타 푸사이 r인데 뭐 그냥 FGH로 하겠습니다. 기호가 F G H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FR 곱하기 G, 이건 곱입니다. 그냥 숫자, 함수는 숫자잖아요. 그냥 FG 세타 그 다음에 H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 나온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 이런 벡터 이런 것들은 요거는 R 시타 파이를 이용한 그 갖다 하나의 어떤 우리가 x축을 놓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어떤 함수를 넣고 이거 갖다가 한 힐베르트 공간을 무한차원 힐베르트 공간을 만들고 x, y, 치 이루어진 그 거기에 있는 그것들과 텐소곱을 시켜서 우리가 하나의 또 텐소곱 공간에서의 무한 차원의 힐베르트 공간을 구성할 때 있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구성할 수 있는데 r 시타 파이라는 r 세타 파이라는 이 점 자체는 이거 우리가 3차원 공간 표시잖아요. 유클리드 공간에 유클리드 공간의 3차원 표시에서의 r 시타 파이 이 표기는 이 자체는 벡터 표시가 아니다. 벡터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벡터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벡터 표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벡터 표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죠. 이거 뭐 x축의 기저 벡터를 ax라고 하고 x 플러스 y ay 플러스 g az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저 벡터가 있게 되고 그 기저 벡터의 개수를 갖다 해서 이런 식으로 좌표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 벡터의 1대1로 대응되는 거지만 r 시타 파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위치를 해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XYZ와 R시타 파이는 위치로 1대1 대응이 되죠. 그래서 R시타 파이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벡터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원래대로 치면요. 그쵸? 그렇게 한다는 점, 그래서 약간 구면 좌표에 대한 이해 같은 것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 뭐 그렇게 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표시를 갖다가 이렇게 할 때 이제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식을 갖다 이런 식으로 써봤거든요. 제로 x y 그러니까 일종의 판도가 치면은 어느 점을 갖다가 원점에 놓고 얼마만큼 이동시킬 때 제로 x y에서 이동시킬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왜냐면 여기다 리미트 해서 n은 무한대로 하고 r 제로 r 해서 이게 r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했을 때 그래서 여기 했을 때요. 벡터에 잠깐만 조금 여기 여기 보니까는 요 표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로 x y g 아이고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요거는 제로 x y 해서 r로 해갖고 p로 해서 여기서는 여기 빠졌습니다. 여기 기호가 조금 잘못된 게 하나 있네요.
여기에서 여기는 저기 뭐야 여기서는 여기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예. 아이고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햇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는 이거는 단순하게 좌표 표시고 연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여기 햇이 빠졌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0xy 0 x 0화 0치를 갖다가 0r 세타 파이라는 힐베르트 공간의 표시로 r 세타 파이를 이용한 걸로 표시를 바꿨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것은 이제 여기 알펙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위치 표시하고 할 때 이 0이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치를 갖다 0r을 갖다 표시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n분의 r만큼 0r을 갖다 이동시킨다. r 팩터로 해서 0을 갖다가 이동시키고 하게 되면은 무한대로 해서 r만큼 이동시킨다는 거죠. n분의 r에서 해서 하면 지수함수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표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아이고 지수함수 형태로 다시 꼴로 나타냈습니다. 요걸 갖다 해서 영어로 해서 근데 요것도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할 때 요 개념을 나타내느라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r 세타 파이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r 팩터 해갖고 r로 해서 n분의 r로 하고 r로 하고 해서 했는데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니까요. 이거 갖다가 이 표시에 0r 여기 아이고 여기서는 이 r이라는 것은 이 점의 r을 얘기하는 겁니다. 0이 아닌 0원점이 아닌 위치를 표시하는 이 r이기 때문에 이 r을 갖다가 n등분해서 n등분 해갖고 n등분해서 이만큼 이동하는 연산자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요렇게 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요. 스타를 해서 해갖고 굉장히 n분의 r 1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0r 이런 세타로 해갖고 해서 표시를 갖다 한 거고요. 여기서 h분의 i, h바분의 i, r, pr 이런 식으로 0r 이렇게 한 거죠. 이걸 위치를 측정한다는 원래 개념은 아니었는데 이 r 팩터로 해갖고요. 근데 이 위치를 갖다가 이게 0r 세타로 해갖고 r만큼 이동시키고 한다는 건데 결국은 이 0r을 갖다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0r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치면은 미소 n분의 r에 해당하는 0r이 아니라 이것은 0r로 표시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0r이 아니고 여기서는 엄밀하게 의미로 치면은 n분의 r를 의미하는 0 세타 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이거 갖다가 영상을 찍을 때보다 좀 전에 미리 다 해놨던 거거든요. 아마 그때 제가 이렇게 이걸 표현하는 게 하지 않고 일부러 표현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여기 있네요. 이렇게 n분의 r 세타 파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이 되니까 0r로 표시한 겁니다. n분의 r 세타 파이로 여기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수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걸 이해하고 그냥 그 과정을 갖다가 그냥 수학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자.
예,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그때 공부하고 배운 것에 나와 있는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면은 그러한 사고 과정이 좀 자연스러운 것이고 좀 더 직관적이고 직관적이다. 그래서 이해하기도 용이하고 기억하기도 용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n분의 r을 0r로에다 쓴 그런 점. 왜냐면 0r로 곱분을 하면 r 여기다가 여기서 연산자로 바꾸게 되는 순간 n분의 r로 해서 옮기고 여기에는 이 r세타인데 이것도 n분의 r로 나눠서 계속 0에다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시 n번만큼 0으로 해서 나눠서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n번을 갖다가 수행을 해서 계속 보내고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0x xyg라는 것은 0x 0yg를 갖다가 트랜스레이션 하는 건데 위치를 갖다가 조금씩 그래서 이거 갖다가 원래 xyg를 갖다가 n번으로 여기까지 xyg 있는 거 rθ 파 있는 걸 n등분해서 옮겨서 한 번씩 옮기고 그 방향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n분의 r로 옮기고 n을 옮겨서 n분의 r 하는 걸 갖다가 조금씩 n번 다시 옮긴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0에서 오는 그 무한대 불능이죠. 무한대도 아니고 0분의 r 벡터 이렇게 나눈 것은 이건 불능이잖아요. 불능 또는 이 r 벡터 0이 아니면 불능이죠. 0이면 부정이 되고 r 벡터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r 벡터가 0이 아닌 경우니까 불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이것은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n분의 r로 해서 1보다 굉장히 작게 해서 한 다음에 그거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는 리미트를 취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수준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0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보내는데 그래서 XYG만큼 보내는 그 과정을 수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그렇지만 요거는 그냥 조금 한번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영상 초반에 설명했던 그런 걸로 기억하는 것이 아마 남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수학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니까요. 양자역학을 이해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요런 내용보다는 영상 초반에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